우리 같은 내국이 한국한테 배운다고? 말이 안 되지. 이랬던 일본 교육계가 한국 언어의 가치를 알고 처음으로 무릎 꿇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쿄 외곽의 한 조용한 중학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단 한 장의 성적표로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절대 퍼질 리 없다고 여겨졌던 한 외국의 문자가 있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자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교육 제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줄은요. 처음에는 조롱받았고 무시당했습니다. 한류의 일시적인 유행이라며 가볍게 넘겨졌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와 아이들의 변화를 본 일본 교육계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중학생이 발표한 시 한 편이 전 국민의 시선을 바꿔놓게 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 교류나 언어 학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막아왔던 벽을 부수고 그 문자가 어떻게 일본 사회의 무의식을 뒤흔들었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외곽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스즈키 나오코라고 합니다. 올해로 교직에 들어선 지 16년째 되는 해이고 그동안 수만 명의 아이들을 만났고 셀 수 없이 많은 시험지를 채점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지루한 일일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언어를 배우고 표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 일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 몇 년간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커져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읽기 능력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속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마트폰 속 짧은 영상에는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 무력감을 느낀 날도 많았죠. 정말 이 아이들에게 문자의 의미를 가르치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난독증이나 주의력 결핍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그런 현상은 더욱 심각했어요.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시험 문제의 문장을 끝까지 읽지 못해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엔 부모의 관심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언어 교육 방식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러던 중 한여름 오후에 아주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교무실에서 생활기록부를 정리하고 있던 중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반의 성적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카지마 히로토라는 아이의 기록 앞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히로토는 그동안 한 번도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늘 조용했고 시험 성적도 무난한 편이었죠. 그런데 이번 학기 성적표에 적힌 독해력 점수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단순히 높다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전교 상위권이 아니라 전교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기록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입력을 잘못했거나 다른 학생의 성적이 잘못 반영됐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험 원본을 직접 확인해 보니 분명히 히로토가 쓴 글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답안지는 단순히 정답을 맞힌 수준을 넘어 각 문장의 의도와 구조, 문맥 속 숨겨진 의미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장마다 밑줄을 긋고 중요 단어 옆에 스스로 메모를 해둔 부분도 눈에 띄었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방과 후 히로토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히로토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히로토, 이번 시험 내가 직접 푼 게 맞니?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제가 요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조용한 이 아이가 한국어를? 왜 갑자기 그런 언어를? 하지만 히로토는 조금도 웃지 않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K-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어 문장이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글자가 읽히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문장의 구조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가슴 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그의 눈빛 속에는 자신만의 작은 발견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히로토의 부모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히로토가 밤마다 노트북으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글 자모를 적은 노트를 여러 장 만들어내며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부모로서 처음엔 뜬금없다고만 생각했지만 아이가 점점 더 밝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로토 한 명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내 자율학습 동아리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총 5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공부했으며 모두 국어 성적이 향상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요, 소리랑 글자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읽을 때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간 수많은 교육 자료와 문법서를 뒤적이며 찾으려 했던 해답이 어쩌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형태로 우리 앞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외국의 문화로만 여겼던 한글이라는 문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히로토와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만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준 걸까? 저는 교사로서 이 현상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단지 드라마나 케이팝에 빠진 아이들의 일시적 반응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변화가 너무 뚜렷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자율학습 클럽을 새로 개설하고 관심 있는 학생을 모집했어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글을 배워보고 싶은 학생. 예상외로 12명이나 되는 학생이 신청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평소 국어 성적이 좋지 않거나 읽기를 힘들어하던 아이들이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수업은 아주 기본적인 한글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업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 글자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음이랑 모음이 합쳐지면 말소리가 생긴다는 게 신기해요. 아이들은 글자 하나하나를 퍼즐 맞추듯 흥미롭게 받아들였고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사고력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는 미야자키 하루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하루카는 심각한 난독증 진단을 받은 학생이었고 교과서를 읽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처음엔 수업에 참여하는 것조차 힘겨워했죠.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때마다 소리가 들려요라고 말하며 기뻐했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한글로 적은 문장은 나는 하루카입니다. 였고 그것을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던 순간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눈앞에서 뭔가 신성한 장면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글이 이 아이에게 세상의 문을 열어주고 있구나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하루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을 들은 거의 모든 학생이 국어 성적과 독해력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모아 조심스럽게 학교 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스즈키 선생,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지금 한류가 유행하니까 애들이 잠깐 흥미를 가지는 거겠죠. 곧 사라질 겁니다. 심지어 일부 동료 교사들은 저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워서 일본어 성적이 오른다니. 그거 혹시 유튜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은 대놓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때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반응에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게 됩니다.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학년의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실험을 설계한 것이죠. 한쪽은 기존의 독서 교육을, 다른 한쪽은 한글을 이용한 언어 훈련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실험은 약 2달 동안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제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그룹의 학생들은 독해력 시험에서 평균 20%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단어의 어원 이해, 문장의 구조 파악, 감정 표현 능력 등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문해력뿐 아니라 창의적 글쓰기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죠. 이쯤 되니 학교 내에서도 조금씩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몇몇 교사가 혹시 수업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상담 시간에 우리 아이가 요즘 책을 더 좋아해졌어요. 뭔가 달라졌어요라고 말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요.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뇌를 자극하고 문자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어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집하던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해 가을 학교 내부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가 일부 지역 언론에 소개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교육 전문 기자들이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고, 결국 일본 학생들 한글 통해 독해력 상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실리게 되었죠. 그 이후였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언론과 외부 관심 속에서 저의 이름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처음엔 그저 소규모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그것을 한글 혁명이라 표현하며 과장된 기사와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스즈키 선생님, 한글이 진짜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한국의 영향을 받아 그런 교육을 시작하신 건가요?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진심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한글이라는 도구였을 뿐이지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저의 진심은 곧 정치적인 논란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편승한 교육 실험, 일본어 경시 풍조 조장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을 장식했지요. 심지어 모 방송국에서는 한 패널이 공개석상에서 일본 교사가 한글을 가르친다니 자존심도 없느냐며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은 침착한 말투였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즈키 선생,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실험을 중단하고 한글 관련 수업도 정규 시간 외 활동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진심이었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치적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장의 지시에 따라 정규 수업에서는 한글 수업을 중단했지만 희망하는 학생들과는 방과 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카는 여전히 성실히 수업에 참여했고 이제는 짧은 한글 동화책을 스스로 읽고 요약문까지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부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일본 출신의 언어학자 야마구치 나오키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기사를 통해 제 실험을 접하게 되었고 직접 도쿄까지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말에는 깊은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야마구치 교수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다소 수척한 얼굴에 검은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의 실험,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음소 단위 문자로 문자와 소리가 11로 대응되는 체계입니다. 어린이의 언어 인식 발달에 최적화된 구조이지요. 저 역시 이 구조에 매료되어 한글로 언어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그동안 직감적으로 느껴왔던 현상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보여준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글로 각각 동일한 연령대 아이들에게 읽기 실험을 했을 때 한글 학습군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소리와 의미를 결합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결과였죠. 스즈키 선생님, 당신이 본 건 단지 교육의 변방에서 일어난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일본 교육 전체의 방향을 바꿀 열쇠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우물 속에 던져진 돌처럼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이해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방향이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선 또 하나의 질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는 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질문은 곧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외국 문자를 정규 수업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교육 지침에 위배될 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저를 지지했고, 일부는 왜 굳이 외국말을 배워야 하느냐며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제 수업은 점점 더 축소되었고, 저는 다시 조용한 교실에서 국어 교과서의 문장을 낭독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하루카는 쉬는 시간마다 제게 다가와 선생님, 다음엔 이 책 읽고 싶어요라며 한글 동화책을 꺼내 들었고, 히로토는 이제는 일본어 시험이 무섭지 않아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겨울이 가까워질 무렵, 학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학예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그렇듯 각 학년과 학급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지요. 전통적으로 국어 시간에는 시쓰기나 동화 읽기 발표 같은 활동이 이뤄졌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3학년 담임인 미야기 선생님이 교무회의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시 공모전에 아이들 작품을 모아볼까 해요. 자유주제니까 아이들에게 마음껏 상상하게 해보자는 취지로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후 각 반 담임들이 제출한 작품들을 모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편의 시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시의 제목은 문을 여는 글자였고, 작성자는 다름 아닌 하루카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 시가 전부 한글로 쓰여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레 시의 첫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글은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세상 이야기를 읽게 해주었고, 내 이야기도 쓰게 해주었어요. 아이의 손글씨로 적힌 그 문장들은 문학적으로 세련된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진심은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 심사 결과가 나왔고, 하루카의 시는 특별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가 학예회에서 낭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몇몇 교사는 굳이 한글로 된 시를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난색을 표했고, 일부는 학부모의 항의를 걱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가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가 세상과 연결된 경험을 기록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아이의 진심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아이가 그 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걸 막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죠. 학예회 당일 하루카는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조금은 낯선 한글로 적힌 시가 들려 있었고, 무대 앞엔 수십 명의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하루카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발음으로 시를 낭독해 나갔습니다. 나는 글자를 무서워했어요. 글자가 문처럼 닫혀 있어서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글은 열쇠처럼 맞았어요. 순간 객석 여기저기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고, 아이들은 멍하니 하루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는 단 한 아이의 회복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가두고 있었던가. 그날 이후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한글을 이용한 읽기 훈련 연구를 위한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기관에서는 다중언어 환경에서의 문해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연구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글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은 존재했습니다. 일본어만으로 충분하다, 문화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요. 더 이상 한글은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에겐 두려움의 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 도구였고, 누군가에겐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된 언어였으며, 또 누군가에겐 스스로를 발견하게 해준 열쇠였죠. 히로토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언어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카는 매주 도서관에 가서 한글로 된 동화책을 빌려 읽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한글 공부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몇몇 교사들이 저에게 수업 노트를 요청하고 나도 시작해보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류로 시작된 관심이 단지 문화의 소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바꾼 기적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기적은 과학으로도 설명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이뤄내야 할 변화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교실 앞에 섭니다. 교과서를 펼치기 전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이어질 준비됐나요? 아이들은 밝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봅니다. 작고 조용한 기적이 매일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작은 선택이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